안녕하세요. 경제전문 BJ 럭키진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씨 관련주 프림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프렘스. 자, 이재명 씨 관련주죠. 정확하게 이재명 씨 관련주를 구분하는 건 두 가지였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구분했죠? 4월 8일 기준으로 구분을 했어요. 얘가 급상승이면 어마어마하게 급상승했죠. 2만원대였던 게 거의 3만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면 요렇게 50%씩 급상승한 종목은 어떻다? 이재명 씨 관련주. 한 번 더 체크할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죠? 6월 10일을 보시면 요렇게 긴 꼬리로 올라가 있어요. 양봉이. 긴 꼬리가 있는 요 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 다른 날이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봉으로 돌리셔가지고요. 10일자를 보시면 오후 2시 15분경부터 해서 3시가 되기 전에 급상승을 한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재명 씨 관련주라는 걸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이때가 무슨 날이었나? 8, 9, 12일은 다들 아시죠? 그때는 이재명 씨가 윤석열 씨 지지도를 앞서고 1위로 간 날, 지지도가 굉장히 꼭지에 있던 날이었고, 이때는 언제냐? 윤석열 씨가 이제 공수처에 권력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물론 예상되던 악재였어요. 윤석열 씨에 관한 예상되던 악재였는데 그걸 이재명 주식에서는 호재라고 판단하고 너무 급상승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 같은 경우 동신건설을 위해서 물량을 좀 팔았었어요. 프리엠스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매도를 하지 않았고요. 동신건설은 물량이 많아서 위에서 매도를 해서 좀 줄여뒀습니다. 자, 그럼 프리엠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아래쪽 밑으로 가면은 주가가 급상승하는 분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우리가 의미 있는 것보다 어차피 대선 관련주기 때문에 과거에 대선 관련주가 아닌 상태는 의미가 없다. 그건 언제 의미가 있어요? 이재명 씨가 이제 경선 탈락 그런 느낌이 있을 때, 대선 후보로서 더 이상 안 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의미가 있겠죠. 그때까지 급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은 적어도 이재명 씨가 경선에서 딱히 밀릴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씨 관련주 미리미리 좀 담아두시고요. 경선 시작하는 날부터 이제 급상승할 시기가 몇 번 있을 거예요. 아니네, 이낙연 씨랑 제3자 후보가 상승하고 있어. 그럴 때는 살짝 조정, 그 개념으로 주식 움직임을 봐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두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프리엠스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8일자 움직임 굉장히 강했어요. 다음 6월 10일자도 고가가 12.87%, 12%가 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이 말이 즉슨 만약에 이재명 씨 관련해서 호재가 나왔다 그럴 경우에 10% 이상 상한가까지도 충분히 갈 만큼 달력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동신건설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죠? 12월 초죠. 12월 초 급상승을 했고요. 그전 가격이 얼마였죠? 만원대에서 지금 현재 5만원까지 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엠스는 어떻다고요? 8,400원, 500원 사이에서 25,000원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저희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윤석열 씨 관련주에서 덕성이 있고 이제 서현탄메탈이 있거나 따라오는 종목들 있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덕성은 좀 많이 갔고, 그래서 호재에 있어서도 반응이 좀 빠르고 움직임이 빠르고, 서현탄메탈이나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좀 적잖아요. 호재에 있어서도 반응은 살짝 덕성만큼 급하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어떻다? 만에 하나 나중에 악재가 있었을 경우에 위험도는 오히려 덕성보다 서현탄메탈이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프리엠스도 동신건설처럼 많이 오르지 않았어. 그 말인 즉슨 나중에 악재가 발생을 하거나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씨 지지도가 높아지고 이제 이재명 씨 지지도가 좀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 악재가 발생해도 마이너스로 떨어질 확률은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상승폭은 일단 기본적인 과거 상황만 분석했을 때는 동신건설이 상승폭이 좀 더 높은 게 상식적이긴 하지만 4월 8일에 같이 상한가를 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프리엠스도 크게 밀리진 않아요. 하지만 말 그대로 6월 10일자를 봅시다. 그러면 고가가 17%, 프리엠스는 12.87%.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재명 씨 관련 호재가 터졌을 때 움직임은 동신건설은 약 17.4%까지 갈 동안 프리엠스는 약 12.87% 정도 가는 종목이다. 그러면 이재명 씨 괜찮아 보이는데, 그럼 당분간 단타로 이재명 씨 좋아질 때 치고 빠지는 건 동신건설이 오히려 낫지 않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의 선택을 나쁘게 보진 않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프리엠스 장점은 고점 대비 좀 조정도 어느 정도 받았고요. 어느 정도 고점 지지선 대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고, 동신건설 같은 경우 이미 조금 상승으로 가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프리엠스의 강점은 이제
악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동신건설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덜 할 확률이 높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도 확률이에요. 그리고 개별 기업 종목에 있어서 악재 요소도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으로서도 봐줘야 돼요. 암만 테마주라도 이게 이재명식 관련해서만 움직인다 이런 개념 아니고 이제 개별 종목으로서도 수주도 있고 영업이익, 뭐 순이익, 뭐 향후 호재 악재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무조건적으로 프레임스가 악재 반응식 뭐 하락할 때 덜 하락할 거다라고 함부로 말씀도 못 드리지만 확률적으로 이론적으로 과거의 패턴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충분히 악재에 있을 때 프레임스는 조정을 살짝 덜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레임스도 어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동신건설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조정될 수도 있어요. 동신건설도 마찬가지로 지지선 51,000원, 2,000원 선까지 조금 더 조정될 수 있으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닐 경우 지금 물량이 아예 없다 그러면 동신건설도 지금 매수하셔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프리엠스 같은 경우에도 24,800원 선, 24,900원 요 선까지 조정이 한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물량이 아예 없다 그럼 그때까지 뭐 기다리다 물량을 아예 못 담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26,000원 선에서도 매수를 해서 경선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경선 나오기 전에 만약에 29,000원 선까지 한번 이렇게 슬며시 오른다 그럼 매도하고 물량 줄이셨다가 밑에서 다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재명 씨하고 너무 그냥 쭉 달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스타일은 그냥 물량을 좀 미리 많이 담아요. 시작 전에 저가에서. 그리고 나서 이날도 말씀드렸죠.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 17% 뜨길래 한 15% 선에서 떴다가 다시 내려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때도 한 15% 먹고 과거 먹은가까지 하면 한 25%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매도를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또 밑에서 물량 담으셔도 되잖아요. 그 개념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라면 만약에 특별한 완전 완벽한 호재가 아닌데 단순히 경선에서 좀 부각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고 하면 3만원 선에서는 적어도 물량을 좀 줄일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고요. 왜냐면 이 확률이 제가 9대1이다 8대1이다 여기서 3만원대에서 조정을 한번 받고 하락 후에 다시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확률이 9대1이거나 8대2 정도로 정말 강력하면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상 그 정도 확률은 아니에요. 7대3, 6대4 요 정도 확률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서 투자는 본인이 계산을 잘 하시고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또 확률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물량을 안 털고 갈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때 제가 바로바로 방송을 못 해드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 29,000원, 3만원대에서 조정을 받고 갈 확률은 현재 상황에서 저는 7대3 정도다. 7대3에서 6대4 정도 왔다 갔다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뭐 물론 가격 많이 올랐어요. 대선 테마주 너무 많이 올랐지만 지금 대선까지 거의 9개월 8개월 얼마나 더 갈까요? 물론 조정도 받으면서 가기도 해요. 너무 급상승했을 때 물량 따라잡지 마시고요. 차트 이렇게 상승 가고 이렇게 올랐을 때 이대로 급상승해서 가겠구나 하고 물량을 이런 데서 담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이런 데서는 물량을 줄일 타이밍입니다. 미리 본인의 확신과 대선, 경선, 지지도 어떻게 움직일 건지 어떤 게 호재인지 미리미리 예상을 하시고 호재 전에 물량을 담아 두셨다가 이런 데서는 따라와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물량을 살짝 줄이는 타임이겠죠. 물론 뒤에 이재명 씨가 강력하게 나간다. 이제 윤석열 씨뿐만 아니라 뭐 이낙연 씨나 관련된 경쟁자분들이 너무 큰 악재다.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 당선 확실도가 너무 늘어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때는 뭐 올라가는 거 잡으시는 거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랐을 때 아직까지 경선도 시작 안 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랐을 때는 물량 살짝 줄이시면서 이익 실현 타이밍이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단순히 대선 테마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배당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배당주 같은 경우도 반기 배당 말고 연말 배당이 큰 경우에는 배당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준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급상승할 때가 있어. 그러면 보시고 급상승했다가 살짝 조정받을 때 물량을 줄이시면 조정기를 거쳐서 갑니다. 암만 배당이 좋아도 위에 좀 올랐을 때 매도를 좀 하시고 떨어지면 다시 받을 기회가 생기니까요. 지금은 LG화학이 바닥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매수를 좀 하셔야 되는 타이밍.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살짝 올랐을 때 매도 타이밍이 나왔었는데 뭐 매도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지금은 많이 조정을 받아서 완전 바닥입니다. 장담드려요. 물론 더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격보다 연말 가격이 더 낮을 확률은 저는 1% 미만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미리미리 하시고요. 그렇게 투자를 익혀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경제 전문 BJ 럭키 J였습니다.